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6일 새벽 6시 28분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4천억 원대, 4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이 액수를 특정해가지고 오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배임 액수가 4천억 원대 같으면은 이거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게 아직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반부패 수사 3부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천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가지고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업무상 배임의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 그리고 결재권자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 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쇼와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은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당내가 단합할 거냐의 여부가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느냐? 지난달 28일 그리고 이달 10일 두 차례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피의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가 이른바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따라 특별면회해가지고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는 기재하지 않고 계속 보강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내부 단결이 철저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하더라도 이게 무기명 투표임으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35명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근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피의자를
판사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정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유리한 판사를 만나면 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가지고 영장 실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기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면은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씨로서는. 그런데 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리가 이재명 개인 비리입니다. 지금 검찰이 민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정책이나 민주당의 활동을 법으로서 강제해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 그것도 한 약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비리의 성격은 토착비리입니다. 중앙과도 관계없고 성남이라는 독특한 풍토에서 이루어진 토착비리고 개인비리입니다. 개인비리를 감사하는데 왜 당이 나서야 하느냐. 당이 나설 뿐만 아니라 장외로 나와가지고 군중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개인 비리를 덮는데 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도덕적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민주당이 앞장선다면은 사실상 이 민주당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의 반국가단체를 떠나서 통상적인 개념으로서 이 정도 같으면 이거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는 뭡니까? 법을 무시하면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법 위에 놓으려고 하면은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보여준 태도는 이건 완전히 슈퍼 갑질입니다. 검찰에 가는 것은 날짜는 내가 결정한다.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방식도 내가 결정한다. 검사가 묻는 거 싹 무시해버리고 내가 미리 답안장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진술조서라고 해가지고 떡 내놓고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걸로 가름한다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특권층 아닙니까? 이 특권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슈퍼 갑질 특권, 즉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특수계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법 질서를 무시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범죄단체 아니겠습니까? 범죄단체로 갈 것이냐,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시각이 다가오는데 이 운명의 그림자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